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천문학에 대해서 또 계속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즉 광도를 알면서 크기, 그러니까 표면 온도를 알고 이제 광도를 알면 크기를 구할 수가 있었고, 오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별을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별의 광도 계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별의 광도 계급 같은 경우는 MK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은 구분은 한 거는 맞아요.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구분했냐면 같은 분광형을 가졌는데 스펙트럼의 선폭이 다르더라. 그것은 왜 그럴까? 그래서 나눈 거죠. 그래서 같은 분광형을 분광형이 같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같은 온도다 이 말. 표면의 온도가 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 선폭이 달라. 흡수선의 선폭이 차이가 나더라. 그럼 얘는 왜 차이가 날까?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니 아마 별의 광도나 크기가 다르지 않을까 해서 다시 분광형은 같은데 크기와 강도에 따라서 애들을 다시 나눠 놨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거성하고 주계열성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표면 온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즉 분광형이죠. 근데 얘들 얘가 같아. 즉 같은 분광형을 가진다, 같은 표면 온도를 가진다 했을 때 스펙트럼을 관측을 이제 해보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일단 두 개의 반지름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반지름을 비교해보면 거성하고 주계열성하고 누가 크냐면 거성이 훨씬 큽니다. 클 거자니까 거성이 훨씬 커요. 그럼 반지름이 크다는 말은 별의 밀도는 어떨까요? 큰 만큼 그만큼 밀도가 덜하겠죠. 그래서 주계열성의 밀도가 되게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다르냐면 흡수선의 선폭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선폭이 밀도가 크면 그만큼 많이 때렸기 때문에 선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선폭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분광형인데도 불구하고 흡수선의 선폭이 다르다. 그 말은 뭘 의미한다? 크기도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럼 크기도 다르면 표면 온도 같고 크기 다르니까 광도까지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도를 다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면 별의 반지름이 크다는 말은 별의 밀도가 매우 작다는 걸 얘기하고, 결국은 흡수선의 선폭이 매우 좁게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이제 분류를 했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 1부터 7까지 나눠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에는 조금 빼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하면 1, 3, 5, 7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초거성, 제일 큰 거. 2번은 거성. 3번이 거성. 5번은 주계열성. 마지막으로 7번은 백색외성 해서 총 4개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있긴 한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요것만 분류를 해도 면하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양은 어디에 속하느냐? 태양 우리 분광형으로 봤을 때 G2에 속한다 그랬죠. G2인데 주계열성이잖아. 그러면 G2-5가 되는 거죠. G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의 광도로, 그러니까 MK도로 해서 이제 모넌 키넌인가? 뭐 이 애들이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어떤 별의 분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중요한 거 HR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을 땄죠. 사람의 이름을 땄는데
헤르츠 뭐 하는 사람하고 뭐 러셀 가는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동시에 같이 얘들을 분류를 했는데 얘들은 결국은 별을 뭐 한 거냐면 분류한 겁니다. 분류. 왼쪽에 세로축은 뭐가 들어가냐면 광도. 별의 밝기죠. 광도는 다시 얘기하면 절대 등급이죠. 그 별의 밝기. 그러면 위로 갈수록 광도는 저 별의 밝기는 밝은 거고 밑으로 가면 밝기가 어두운 거고 그럼 절대 등급으로 따지면 위로 갈수록 낮을수록 밝다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 밑으로 가면 큰 숫자를 가지니까 플러스 값, 즉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표면 온도, 즉 분광형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표면 온도가 이쪽으로 가면은 표면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뜨거운 지역, 이쪽이 반대쪽으로 조금 차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이제 양쪽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쌤이 저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면 온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분광형을 의미하죠. 표면 온도는 결국은 분광형이니까 분광형이 제일 뜨거운 게 O, be a fine girl, kiss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표현한다면은 색지수도 같이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색지수가 저쪽으로 가면 고온의 별이니까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 이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저온의 별이니까 플러스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표면 온도와 즉 분광형과 광도에 의해서 별들을 분류를 한번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별들이 이런 어떤 구성의 집단을 만드는 집단을. 그래서 여기에 별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요 라인에 별들이 너무 많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 애들이 분포하고 있는 거죠. 별의 일생 단계에서 주계열성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크기가 조금 커서 거성, 얘는 더 커서 초거성, 얘는 크기가 작습니다. 작아서 좀 이따 설명할게요. 크기가 작아서 얘는 외성인데 흰색을 뿜는다고 해서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HR도예요. 그냥 HR도는 결국은 수많은 별들을 분류를 탁탁탁탁 한 거예요. 뭐에 따라서? 강도와 분광형에 따라서, 즉 표면 온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니까 요렇게 나오더라. 사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별의 진화 과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이 주계열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별 일생의 대부분을 얘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냐면 주계열성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대다수의 별들도 주계열성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주계열성에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할게요. 주계열성에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하면 이쪽 방향, 요 방향, 즉 요 방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왼쪽 위로 가면 일단은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표면 온도 커지죠. 표면 온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광도도 어떻게 되죠? 광도도 커집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광도가 커지고 표면 온도가 커졌단 말은 결국은 뭐도 커지냐면 크기도 커집니다. 큰 만큼 별의 질량도 커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 알아보면 크기가 그만큼 크잖아요. 크기가 큰 만큼 별의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질량이 높으면 그만큼 많이 태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많아. 그래서 별의 수명이 되게 짧습니다. 이게 주계열성 안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주계열성이다. 근데 A가 광도가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리적인 특징을 가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보면 거성 약간 덜 중요하기 때문에
거성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낮아. 애가. 표면 온도 이쪽 편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표면 온도가 낮아. 그런데 얘는 크기가 큰 거야. 커. 그래서 우리가 광도 같은 경우는 크기와 온도에 비례하니까 얘는 작은데 크기가 크니까 결국은 광도가 어떻게 더 크게 보이는 별이 우리는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기 때문에 거성이라고 부른 거죠. 근데 광도는 좀 더 밝아 보이는 거고. 그럼 초고성은 뭘까? 이거보다 더 크고 광도가 더 크면 초고성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백색외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백색외성 같은 경우는 보면 표면 온도가 되게 높죠. 뜨겁죠. 뜨거운데 애가 작아. 외성 작아. 그래서 어떠냐면은 광도가 매우 낮은 편. 그래서 표면 온도는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크기가 너무 작아. 그래서 광도가 작은 거지. 그럼 크기가 작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밀도가 매우 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HR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을 분류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별의 특징, 물리량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오늘은 이제 별을 실제로 분류를 해본 거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이 HR도에 의해서 분류된 얘들이 결국은 별의 일생이거든요. 즉 원시성에서부터 탄생을 시작을 해서 주계일성 갔다가 거성 갔다가 백색외성으로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관련된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운동하러 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욱이었습니다.